이번에 배워볼 것은 컴포넌트 사용법을 배워봤고요. 그렇죠? 컴포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조금 어려운 것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보면 콜랩스라는 친구 보이죠? 자, 콜랩스. 자, 조금만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부트스트랩 2개를 추가가 돼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다. JS.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동작을 안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일단 볼게요. 자, 어떤 건지. 자, 여기 쭉 내려보면 요거 2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짠, 짠. 자, 이렇게 열리죠, 그쵸? 자, 요게 콜랩스입니다. 닫혀 있다가 열리는 것이 콜랩스죠. 제가 어제 과제를 드렸던 그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동작하는 콜랩스입니다. 자, 쭉 내려보면, 자, 오른쪽으로도 나오고요. 토글 위드 콜랩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를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사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디자인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쓰시려면 이렇게 콜랩스를 이거는 이제 새로 바꾸는 건데 이 기능들을 토글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쓰는 법은 자바스크립트만 넣어 놓으면 자, 이렇게 코드만 쓰시면 돼요. 자, 코드만. 자,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내가 여려고 하는 버튼에다가 자, 자, 데이터 S 토글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 자, 오른쪽에 보면 자, 타겟을 쓰셔야 돼요. 타겟. 내가 이 친구를 타겟으로 열 거야. 이 친구를 타겟으로 열 거야. 그러면 자, 밑에 보이는 이 친구 자, 멀티 콜랩스 이그젬플 1이 열립니다. 이때 이 친구는 콜랩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멀티 콜랩스고 자, 위에 보면 그냥 콜랩스도 있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메뉴의 처음에 보면 콜랩스죠. 그쵸? 콜랩스고 그 다음에 아이디고 자, 이 친구한테 내가 누구를 열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 친구가 열리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컴포넌트예요. 자, 여기 쭉 내려서 자, H2로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컴포넌트.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콜랩스가 됩니다. 콜랩스. 자, 보통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컴포넌트들은 타겟을 꼭 지정을 해요. 타겟. 자, 왜 타겟을 지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div인데 자, 제목을 콜랩스로 한번 해볼까요? 제목 좀 그런가? P 태그로 하지 마. P 태그로. A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대상은 아직 안 정할 거고. 저거를 버튼이라 부를게요. 버튼. 자, 그 밑에 또 다시 이번엔 div로 할게요. 여기다 내용을 쓸 거예요. 내용. 안녕하세요. 자, 띄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br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 친구가 숨겨져 있다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숨겨져 있다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숨기는 거는 높이를 숨겨요. 자, 여기다가 내가 클래스로 콜랩스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숨겨지죠. 자, 이 콜랩스는요, 높이를 숨기는 거예요. 자, 높이를 숨기는 게 콜랩스가 됩니다.
자, 내가 이 콜랩스를 열 수도 있어요. 자, 열 건데, 자, 어떤 대상이 열게 할 거예요. 어떤 대상. 그러면 이 친구한테 꼭 아이디를 줘야 돼요. 자, 아이디. 자, 아이디는 콜랩스 테스트라고 할게요. 아, EX라고 할까요? 콜랩스 EX. 자, 규칙을 따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내가 href에다가 이 친구를 쓰면 대상이 돼요. 자, 어떻게? 자, 쓰실 때 아이디를 찾을 거야. 샵 아이디를 찾을 거야. 아이디 선택자죠. 콜랩스 EX를 할 거야. 자, 누르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돼요. 자, 아직은 안 되고. 자, 여기다가 더 써야 돼요. 자, 뭐라고? 자, 나는 데이터를 열 거야. 톡을 열고 닫을 거야. 데이터 톡을 DS가 아니라 데이터 톡을 콜랩스를 열고 닫을 거야. 데이터 BS 토글이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 BS 토글이었던 것 같은데. 자, BS 토글 맞네요. 자, 데이터 BS 토글. 자, 이 BS는 부트스트랩 토글을 얘기합니다. 부트스트랩 토글.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다? 콜랩스로 이 친구를 열고 닫을 거야. 열고 닫을 거야. 열고 닫을 거야.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타겟이 포함된 친구들은 타겟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열고 닫을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뭘로? 콜랩스로. 자, 그런데 이제 A 태그 말고 만약에 버튼일 때 버튼. 자, 여기다가 그냥 링크 콜랩스 링크 이렇게 하겠죠? 링크 콜랩스. 자, 이 친구는 버튼 콜랩스 이렇게 할게요. 버튼 콜랩스. 자, 두 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자, 링크 콜랩스. 자, 이번엔 버튼으로 열고 닫아 볼 거예요. 버튼으로. 자, 여기 와서 자, 디자인은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니까. 자, 이 친구도 데이터 BS 토글인데요. 자, 똑같이 콜랩스인데. 자, 이 친구는 href가 없죠? href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데이터 BS 타겟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타겟. 타겟에다가 똑같이 쓰면 collapse ex 그러면 이 친구로도 열고 이 친구로도 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 이 친구를 보면, 자, 열려있는 이 친구. 자, show라는 옵션이 있어요. show. 자, 만약 내가 이 친구를 처음에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show를 붙여놓으면 돼요. show. 자, 콜랩스인데 처음에 show 보겠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내가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죠. show가 뭐예요? 보겠다. 자, 보겠다. 이 show라는 친구를 콜랩스 타겟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멀티는 뭐 굳이 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컴포넌트를 쓰실 수 있는데, 자, 요거 말고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자, 오셔서. 자, 콜랩스 말고, 자, 드롭 다운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드롭 다운즈. 자, 드롭 다운즈. 자, 이 친구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뉴. 그렇죠? 자,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친구도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건데, 자, 이상하게 이 친구는 타겟이 없어요. 타겟이 없고, 자, 이 버튼이 드롭다운 메뉴랑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부모가 드롭다운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부모가 드롭다운이고, 버튼이 드롭다운 메뉴랑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메뉴가 열려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링크로도 열리고요. 그렇죠? 링크로도 열리고, 대신 약속이 뭐다? 이 친구가 형제여야 된다. 드롭다운 메뉴라 형제. 자, 색깔도 여러 개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건 조금 쉬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규칙만 지키면 되는 것도 있더라. 그렇죠? 자, 제일 쉬운 코드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타겟이 없이 규칙만 지키면 돼요. H3인데 드롭다운 메뉴예요. 규칙은 뭐예요? 형제. 자, 우선은 드롭다운 메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모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드롭다운. 그렇죠? 드롭다운. 자, 거기 안에 자, 버튼이든 링크든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버튼이든 링크든 버튼으로 할까요? 자, 버튼에 자, 이 친구의 이름이 클래스가 드롭다운 토글이어야 돼요. 드롭다운 빼기 토글. 그리고 형제로 자, 드롭다운 될 목록을 보통 목록 태그를 써요. 자, 목록을 만드는데 자, 이 친구가 드롭다운 메뉴여야 돼요. 자, 목록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친구의 누구로? 자선으로 자,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드롭다운 아이템이어야 돼요. 자, 웹스톰이 자동 완성해 주죠.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라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달러 쓰고 한 5개 만들게요. 자, 버튼에다가 드롭다운이라고 할게요. 드롭다운. 자, 그리고 이제 열려야 되는데, 자, 이 친구도 똑같이 잘 보면, 자, 콜랩스도 해보면 데이터 BS 토글이라는 걸 쓰죠. 자, 이 친구도 자, 열고 닫을 거야. 열고 닫는 걸 우리가 토글이라 불러요. 데이터 BS 토글을 할 건데, 이번에는 누구로? 드롭다운으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열고 닫힙니다. 이렇게. 자, 지금 드롭다운 아이템은 이렇게 마우스가 올리면 허버 이벤트가 있죠. 허버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진짜 어려운. 자, 진짜 어려운. 자, 네브바, 옵캔버스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데. 자, 보면 모달이라는 친구가 있을까요? 모달. 자, 모달. 자, 어디에? 여기 컴포넌트에 보면 모달. 모달은 얼럿 창을 대신하는 걸 얘기해요. 경고창. 자, 여기 보면 쭉 내려오면 이게 모달 창인데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보면 라이브 데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라이브 데모. 자, 누르면 이렇게 모달 창이 뜹니다. 그죠? 모달 창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앱솔루트고요. 주변에 친구들을 그림자를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여기 X 버튼으로도 닫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것을 찍어도 닫히고 여기 버튼 같은 구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구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친구도 똑같아요. 자, 이 친구는 타겟이 있어요. 자, 보면 자, 타겟이 있죠? 타겟으로 모달을 하고, 자, 나는 모달을 열고 닫을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달에서 나는 모달이야. 숨겨져 있어. 페이드 숨겨져 있어. 아이디를 주고. 자,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정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모달이 뜰 거예요. 자,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이번에도 타겟이 있는 자바스크립트예요. 모달. 모달인가요? 모달. 자, 모달은 규칙이 타겟이에요. 타겟. 자,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죠. 자, p 태그 안에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버튼. 모달. 자, 모달. 자, 모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div의 id는 모달 ex.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bg 덴저. 자,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좀 만들게요. br이 3개. 자, 안에 내용 안 쓰고 그냥 이렇게 3개 이렇게. 자, 이 친구가 경고창처럼 떴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경고창처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클래스로 뭐라고 줘요? 모달이라고 줘요. 모달. 사라졌죠? 자, 우리가 이제 페이드라는 옵션을 줄 수 있는데, 페이드. 자, 안 줘도 사라지죠. 그죠? 안 줘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냥 모달만 줄게요. 자, 이 버튼이 이 모달을 열려면 아이디를 가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자, 나는 모달로 열고 닫을 거야. 데이트 bs 토글에 모달. 그 다음에 타겟이 누가 돼요? 데이터 bs 타겟에 모달 샵에 아이디를 선택해서 모달 ex.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디자인을 완벽하게 안 해서 지금 이 친구가 전체 모드로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모달은 웬만하면 디자인을 안에 갖춰야 됩니다. 자, 디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모달 다이얼로그 컨텐츠라는 거 줘야 돼요. 자, 여기 div로
자, 모달, 다이얼로그. 자, 거기 안에 div로 모달, 컨텐츠.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컨텐츠 안에는 헤더도 있고, 바디도 있고, 푸터도 있어요. 자, 이 안에 또 헤더, 바디, 푸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생략해도 돼요. 모달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자, 여기다가 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컨텐츠에다가 줘야 돼요. 자, BG, 덴저. 자, 색깔을 모달 전체에다 주면 안 돼. 왜? 이 모달이 밑에 밑바탕을 깔기 때문이에요. 짠, 됐죠? 그쵸? 자, 근데 이쁘지가 않죠? 왜냐면 헤더랑 바디랑 푸터를 빼먹었기 때문에. 자, 모달은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수업이 아니라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자바스크립트로 모달을 띄우는 걸 해보고 있는 거예요. 모달은 작은 모달도 있고 큰 모달도 있고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자, 컨텐츠가 많은 모달. 그렇죠? 컨텐츠가 많은 모달. 자, 런치 데모 모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자, 모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 본 모달이죠. 그렇죠? 처음 본 모달. 자,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자, 헤더, 바디, 푸터를 쓰셔야 돼요. 헤더, 바디, 푸터.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에 이쁜 이렇게 모달이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꾸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자, 이렇게 이쁜 모달이 뜨는데 자, 여기 X 버튼이 있어요. 자, X 버튼. 자, 보면 버튼에 btn close.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쓰셔야 X 버튼이 생겨요. 자, 이 친구는 헤더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죠. 헤더. 자, 이 규칙을 따르시면 X 버튼도 만들 수 있더라. 자, 쭉 내려볼게요. 자, 보면 백드랍으로 안 닫히게. 자,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야지 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이건 최근에 추가된 기능.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밖에 찍으면 이렇게 지금 못 닫고 눌러야 닫히죠. 자, 그래서 X 버튼은 꼭 구현해야 되더라.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쭉 내려갈 거고. 자, 버티컬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중간. 자, 중간 정렬이 됐죠. 자, 중간 정렬. 자, 그래서 모달 다이얼로그 센터라는 옵션을 주면 된대요. 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와가지고 아, 내가 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보시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옵션들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리드로 된 모달도 있고요. 자, 여기에 폼이 있는 모달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모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모달 여러 개 하는 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컴포넌트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게 좀 재밌는 거, 아코디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거. 이건 이제 콜랩스의 리스트 그룹 버전이죠. 요거. 자,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쁘죠? 자, 원래 요거 방향이 이전 버전에는 없었는데, 자, 새로 생겼어요. 방향이. 자, 요거 아코디언. 자, 이거 아코디언 쓸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럿은 그냥 요런 비지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배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요 배지가 그 뭐 몇 개 또는 U 이런 식의 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4 보이죠, 그렇죠? 요것도 꽤 유용하고요. 요거 친구, 자, 요 친구 굉장히 유용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백큐은 그냥 이제 그 텍스트를 이쁘게 정렬하는 거라서 이건 별로 그냥 그렇고요. 자, 카드도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고요. 자, 리스트 그룹은 당연히 쓰셔야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내부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부바. 자, 이 친구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인데 규칙이 좀 복잡해요. 자, 규칙이 좀 복잡하죠.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은 버튼 그룹인데 조그만한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기 끝나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고. 자, 쭉 내려보면 여기 말고 위로 올려야 되는군요. 자, 폼 요소의 컴포넌트를 폼이라고 따로 빼고 있어요. 자, 폼 요소에 있는 요소를 따로 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아직 있네요. 그렇죠? 요거 하고 끝을 낼게요. 그렇죠? 요거 꼭 봤으면 좋겠고 저랑. 그다음에 컨텐츠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태그, 타이포그래피, 텍스트에 대한 얘기, 테이블, 그다음에 이미지 정렬하는 것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폼 한번 볼게요. 그렇죠? 지금 그리드 시스템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요거부터 보고 그리드 시스템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폼에 한번 와볼게요. 폼 오버뷰. 자, 이런 양식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트스트랩의 기본적인 폼 요소예요. 자, 폼을 쓰실 때는 무조건 인풋 요소의 폼 컨트롤이라고 쓰셔야 돼요. 폼 컨트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폼 컨트롤이라는 게 있죠. 셀렉트, 체크, 레인지, 인풋 그룹, 플러팅 라벨 이렇게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자, 여기 H2 하시고 HR로 잘라내버릴까? 자, H2 하시고 부트스트랩 폼 요소예요. 자, P 태그 안에 인풋 요소를 써볼 거예요. 텍스트로. 자, 텍스트. 자, 그러면 이런 볼품 없는 인풋 요소가 뜨죠. 자, 볼품 없는 기본 인풋입니다. 그죠? 기본 입력. 자, 그런데 우리가 자, 그대로 P 태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컨트롤 T. 자, 여기다가 클래스로 폼 컨트롤이라고 줘요. 그러면 이런 이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자, 기본적으로 이 인풋 요소는 너비가 100%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친구는 길이로 지정이 됩니다. 맥스 랭스를 10 이렇게 하면 10. 맥스 랭스 잠시만요. 맥스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 죄송해요. 사이즈를 3 그러면 3, 10 하면 10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서 크기가 변경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크기가 되겠죠. 물론 계속 입력이 되지만 이게 기본의 인풋이고 이 친구는 너비가 100%로 되어 있죠. 자, 이 인풋 요소를 우리가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크기는 우리 똑같이 어떻게 한다? 자, 폼 컨트롤인데 자, 폼 컨트롤 SM 그 다음에 LG 하면 커져요. LG는 큰 것, SM은 작은 것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또는 내가 이 친구한테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disabled 옵션을 줄 수 있어요. disabled는 이렇게 줘도 되는데
자, 인풋 요소는 다 disabled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disabled.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죠. 또는 read only라는 옵션이 있어요. 인풋에는 read only. 자, read only는 써지지 않는 그대로 모습은 똑같은데 써지지 않는 거고, disabled는 디자인이 아예 바뀌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클래스로도 지정이 되더라. 자, 이 친구 인풋 요소는 인풋 요소. 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인풋에 체크 박스가 있어요. 체크 박스. 그럼 이렇게 볼품없는 모양이었는데, 자, 여기도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이 친구는 폼 컨트롤이 아니라, 폼 컨트롤이 아니라 폼 체크예요. 폼 체크. 자, 그런데 체크만 쓰시면 안 되고, 자, 폼 체크, 체크 인풋. 자, 그러면 다른 모양의 인풋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라벨도 마찬가지. 자, 타입을 라벨이 아니라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로 하면 자, 모양이 다른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기본 거에다가 라디오도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기본 모양, 그 다음에 변경된 모양.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disabled랑 enable, read only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들 중에 여러분들이 종종 이쁜 모양 같은 거 보죠. 이렇게 생겨서 스위치처럼 생겨서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공을 해요. 이거를 폼 스위치라 불러요. 자, 폼 스위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폼 스위치는 좀 복잡해요. 자, div에다가 자, 폼 체크라는 걸 쓰셔야 돼요. div에다가 폼 체크. 자, 폼 체크.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줘야 돼요. 폼 스위치. 자, 이 안에, 자,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이 안에. 이게 지금 p 태그군요. 죄송해요. 요거를 div로 좀 바꿀게요. 자, p 태그 안에 div를 못 써서 자꾸 오류가 떴네. 자, 요 p 태그인데 요거를 div로 바꿀게요. 여기도 div로 바꿀게요. 자, 지금 자꾸 오류가 뜨네. 자, 이 안에 이제 input 요소를 쓸 건데, 자, input 체크 박스로 해볼게요. 자, 이 친구 클래스를 똑같이 폼 체크 인풋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스위치가 생겨요. 오, 신기하죠, 그렇죠?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부모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설명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라벨.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자, 라벨. 자, 라벨은, 자, 이 인풋을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꼭 for를 써야 돼요. for. 자, 그래서 switch ex라고 할게요. switch ex. 그러면 이 switch ex는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 거냐면 여기에 id가 switch ex인 것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다가 switch 예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 라벨만 눌러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친구 디자인을 조금 바꿔준대요.
자, 어떻게? 클래스로 from 체크인데 라벨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쁘게. 근데 별로 이쁘진 않네. 별로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 인풋을 눌러도 되고 라벨을 눌러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라벨이 동작하는 이 for를 찾아서 동작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라벨과 인풋 요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 말고 버튼 모양으로 된 거를 우리가 토글이라 부르는데 토글. 자, 토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토글. 자, 여기 안에 오셔서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인풋 요소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눌린 버전, 안 눌린 버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인데 자, 이번에는 부모가 없어도 돼요. 타입은 체크박스인데 자, 클래스를 버튼 모양으로 만들게요. 버튼인데 체크박스인 버튼이에요. 자, 인풋. 자, 여기다가 밸류로 밸류. 자, 죄송해요. 여기다가 라벨을 꼭 써야 돼, 이 친구는. 자, 라벨로. 라벨. 자, 그럼 이 친구가 라벨이 있으려면 이 친구도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를 쓰고. 자, 아이디는 토글 btn 이렇게 할게요. 토글 ex. 그러면 이 친구도 4가 토글 ex를 갖겠죠? 토글 체크 박스. 자, 근데 이 친구 라벨이 버튼 모양이어야지 토글이 된대요. 자, 그래서 클래스로 버튼을 만들 거예요. btn 아웃라인 된적. 지금 보면 이 라벨이 이 인풋의 토글 상태가 되는 거죠. 체크된 상태,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 체크된 상태,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 자,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폼 요소를 꾸밀 수 있더라. 자, 폼 요소를 꾸밀 때 기본적으로 폼이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는 것들을 붙일 수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위치는. 그 다음에 토글은 옆에 라벨만 있으면 됩니다. 토글은 인풋에 btn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라벨만 쓰면 이 라벨이 이 친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토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 가서 하나씩 보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예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써보고 내일 부트스트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고 밥 먹으러 가세요.